수능 완성 12강 예술과 대중문화윤리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85페이지고요.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서는 예술을 바라보는 입장이 도덕주의냐 아니면 신미주의냐 이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모평에서도 플라톤과 그 도덕주의 계열의 사상가인 칸트를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사상가인지를 파악하지 않으셔도 제시문을 통해서 이게 도덕주의인지 신미주의인지 이 정도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아마 문제는 풀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덕주의는요, 예술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과 본보기를 제공해야 되고, 도덕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고, 사회를 도덕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참여하는 예술이어야 된다. 때문에 예술의 내용을 강조하는데, 이걸 너무 이런 어떤 내용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시문 안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칸트 선생님은 예술의 형식이 도덕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술의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제시문과 같이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묵자의 비양론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음악과 예술이 만들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음악과 예술 활동을 도덕적으로 봤을 때 좋게 평가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도덕주의인 겁니다. 윤미주의나 신미주의는 도덕과 무관한 각각의 영역으로서의 예술이 존재한다. 스핑건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상가죠. 예술의 미적 가치만 중시할 수 있는 거고요. 예술을 위한 예술이지 다른 수단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외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예술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는 예술의 형식을 조금 더 강조하죠. 오스카 와일드가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문제에서도 오스카 와일드의 입장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과 윤리의 조화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도덕주의 입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은 공자와 같은 유교 사상이 많이 예술을 강조하고 있고요. 플라톤도 선미 사상이라고 해서 도덕 이퀄 예술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칸트는 이제 형식이 예술과 도덕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조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예술을 이제 현대 사회에 적용을 해봤을 때 너무 예술이 상업적으로 흐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예술과 외설 부분 나오고 있고요. 대중예술과 상업화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앤디 워홀 선생님께서는 미술이 어차피 돈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그 미술 작품의 어떤 순수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대중화를 통해서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는 그런 예술 작품이어야 된다를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베냐민 선생님은 아우라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아우라. 그래서 고유한 그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축소되지만 대중화를 통해서 대중의 아우라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술 상업화에 격렬히 반대하셨던 두 사람이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죠. 그 중에서도 호르크하이머보다는 아도르노 선생님이 좀 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고요. 둘 다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본가가 예술을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5페이지의 자료와 친해지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공자, 순자 얘기가 그 유교의 어떤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유교 사상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런 식의 어떤
제시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모가 쓰신 요 제시문이 나오는데요. 요것도 한 번씩 봐주세요. 이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상업화된 예술을 이제 자본가들의 어떤 지배에 놓고 본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대중들을 조작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술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볼게요. 선왕은 우아한 음악을 제정했다. 요거 전생님이 조금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음악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다른 표현으로는 예를 제정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악이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졌다라는 건 본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누구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해드렸냐면 순자 선생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순자입니다. 순자. 계속 봅니다. 이끌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다. 음악과 가락의 장단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원래 악한 기운이 있는데 이걸 가까이 할지할 수 없게 만든다. 음악은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하는 예를 지킬 수 있게 함으로 선화를 바로잡고 교화시키는 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순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유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무슨 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냐면 도덕주의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예술로서 이렇게 도덕인 예를 지키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을을 보시겠습니다. 을. 어진 사람이 천하를 위하여 도모할 때는 눈앞에 아름다운 것이나 귀에 즐거운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검은고나 비파 소리가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나 백성의 이익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군주가 음악으로 천하를 이익을 일으키고 해악을 제거해 버리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아무 도움이 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음악은 백성들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음악을 하지 말아라 라고 보는 거죠. 이거 비악론이고요. 비악론 주장하신 사상가는 우리가 배운 사람으로는 묵가사상밖에 없습니다. 묵가사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은 음악으로서 도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을은 음악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나쁘게 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X축 볼게요. 음악이 인격 함양에 도움이 줄 수 있다를 강조하는 건 순자인 갑이 강조하죠. 을이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요건 낮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축. 음악이 백성의 삶에 이롭지 않을 수 있다. 요거를 복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요건 높아야 되겠습니다. Z축, 음악이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대요.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음악을 일으켜야 되겠죠. 음악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음악이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낮아야 됩니다. 그러면 X축도 낮아야 되고 Y축은 높아야 되고 Z축은 낮아야 되니까 이 리을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묵자가 자주 등장을 하고 계시니까요. 묵자 선생님의 이야기는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볼게요. 예술의 상업화와 관련된 제시문이 나왔네요. 갑을 보시면 예술의 상업화는 어떤 예술 작품이든지 감상자의 취향과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이를 고침으로써 예술 작품을 탈예술화시켰다. 이는 예술 작품의 이윤 추구를 위한 소비재로 전락시켰고 이로 인해 예술 작품의 자율성이나 미적 가치가 아닌 상업적 가치가 주된 가치가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대중예술의 상업화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예술의 상업화는 일부 계층만 누려왔던 작품을 대중에게도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예술 작품을 소비하는 저변을 확장시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예술가들이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미적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예술의 상업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네요. 1번.
예술의 상업화로 대중예술의 취향이 반영된 예술작품이 등장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갑도 맞고 을도 맞아야 되겠죠. 여기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번, 예술이 상업화됨에 따라 예술작품이 지닌 상품의 가치는 달라지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업화됨에 따라서 상업적 가치가 주된 가치가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요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예술의 상업화로 예술작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 기회가 제한되는가? 라고 보고 있어요. 제한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둘 다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을은 저변을 확장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한되는 게 아닌데요. 여기도 대중예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4번, 예술의 상업화는 예술의 미적 가치를 지향하는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느냐? 그렇죠. 갑은 맞고요. 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을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부분에 의해서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예술의 상업화로 예술가는 작품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갑은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을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건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8페이지 3번 볼게요. 우리는 예술작품에서 나쁜 성격과 무절제함 그리고 야비함과 추함을 그리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한편 막아야 된다라고 보았으니까 어떤 예술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거와 야비함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좋은 것만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일종의 도덕주의에 관련된 설명이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봅니다. 반면 아름답고 우아한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은 타고난 장인들을 찾아야 된다. 약간 이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강조하죠. 선천적인 어떤 우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능력을. 계속요. 이들의 예술작품은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투를 담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준다. 리듬과 선법은 영혼 내면에 침투하여 우아함을 가져다주며 아름다운 것들은 영혼 안으로 받아들여지며 그 자신도 아름답고 훌륭해질 것이다. 이게 플라톤의 글이에요. 플라톤의 글인데 사실 이거 플라톤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자주 접하시다 보면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이 필요하다. 모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접하시게 되면 우리가 플라톤을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플라톤을 쉽게 찾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 제시문 보시고 요게 도덕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나를 보시면요. 예술가는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대상이 지니는 아름다움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하므로 미적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신미주의가 되겠죠. 신미주의 사상가가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이분은 이제 플라톤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도덕주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1번 선악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나 자연의 우연한 아름다움을 묘사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신미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미추를 사실 그대로 표현해야 된다. 사실 그대로가 아니죠. 플라톤은 나쁜 건 안 그려야 되고 좋은 건 그려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이것도 신미주의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감상자들의 도덕적인 고양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움의 원형을 모방해야 된다. 이 아름다움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데아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인간이 지향해야 될 성품이 아닌 예술가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라. 아니죠. 지향의 성품이 아닌 게 아니죠. 아닌 게 아니고 좋은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번 표현의 대상이나 방법의 제한 없이 허구의 세계를 독창적으로 표현해라. 지금 위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역시 그림을 좀 유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사상가들은 그 사람의 어떤 초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이분이 누구라는 걸 금방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도 좀 잘 봐주세요. 4번. 보기 보겠습니다. 제시문. 대중문화의 관계자를 수많은 장소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한 동일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영에 의한 조직과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문화산업은 문화산업 이야기합니다. 기술은 문화를 규격화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현대사회의 대중문화는 자본에 종속되어 문화산업으로 전락했다. 그럼 이게 지금 좋은 표현이 아니죠. 자본에 종속되어서 그냥 문화산업이 됐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한 이 문화산업화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문화산업의 생산물 간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들이 분류하고 조직하고 장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어느 누구에게서도 무엇인가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종속되게 만든다. 소비자를 종속되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 대중문화는 자본가들의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아도르노가 되겠죠. 아도르노가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문화산업은 대중문화의 생산자로서 대중이 문화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본가가 문화를 생산을 하는 거를 전담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중이 문화를 생산할 수도 없고요. 자신들의 욕구를 당연히 표현하지 않고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되게 되겠죠. 2번, 문화산업은 자본을 바탕으로 대중 욕구와 문화산업 생산물의 내용을 통제한다. 그렇죠. 자본이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3번, 문화산업의 규격화 전략으로 문화산업의 생산물 간에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까 여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차이가 존재합니다. 4번, 문화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비자를 능동적이 아니라 이제 자본가에 의해서 종속되어서 수동적인 그런 강제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게 됩니다. 5번, 문화산업은 질적으로 다양한 문화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비판의식을 고양시킨다를 이걸 못 시킨다라고 지금 아도르노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질적으로 다양한 문화상품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필요에 따라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규격화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비판의식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은 교환가치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가는 예술가 내면의 감수성이나 예술의 자율성, 심미적 영역을 부활시켜 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그 자체를 표현해야 되고 그 자체를 표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질문하며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술론이 아니라 순수예술론을 해야 된다. 순수예술론과 관련된 그런 설명이죠. 을을 보시면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은 문화산업의 이름으로 소비자의 상품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술가는 예술을 사회운동의 수단으로 삼아 문화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표현해야 되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며 사회 문제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참여예술이죠. 참여예술론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억. 예술이 예술가 내면의 미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심미적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미적 활동, 여기 그 자체를 표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심미적 활동이죠. 여기 순수 예술론이 보통 심미주의가 많고요. 참여예술론이 이제 도덕주의가 많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니은 예술가가 사회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죠. 참여예술론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귿, 을은 갑과 달리 예술가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작품의 상품 가치를 높여 생산해야 된다가 아니라 을은 일단 갑도 이렇게 얘기하지. 그쵸. 갑이 이렇게 얘기하고 을은
상품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이 없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 가불은 예술이 지향해야 될 목적이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왜곡되었다. 그렇죠. 자본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술 자체를 표현해야 되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까지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네가 작곡의 뜻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가 뭐 직업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거 유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유교 사상가 중에서도 유교 중에서도 실학을 주장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유교의 기본적인 맥락인 도덕주의를 따라간다. 그리고 실학이니까 실용성을 또 강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음악으로 여러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즐거워하니 음악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도덕주의죠. 또한 정약용 선생님은 성인의 돈은 음악이 아니면 시행되지 못하고 왕의 정치 역시 음악이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며 천지만물도 음악이 아니면 조화되지 못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음악은 인간 내면의 조화는 물론 인간관계 천지만물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아까 수단이라고 나왔네요. 단지 사람에게 흥을 주고 창작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요즘 음악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음악과 인간의 품성과 무관한 것을 여기서 즐거움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러나 이는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니 진정 음악을 한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네가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꼭 유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주의적인 어떤 관점이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억 보시겠습니다. 음악은 듣는 사람의 품성에 선을 부합하도록 교화할 수 있어야 된다. 도덕주의적인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니은, 음악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는 도구여야 된다. 맞죠? 디귿, 음악은 창작자의 감정 전달만 목표로 할 때 음악이 사회적 효용이 증대된다. 사회적 효용 증대, 요 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감정 전달만을 요 말이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리을, 음악을 작곡할 때 음악의 도덕적 가치가 아닌 감각적 즐거움만 추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계시죠.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예술은 기술적 복제로 복제 요거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예술작품이 아닌 지금 여기라는 현존성의 가치를 저하시켰대요. 고유한 작품의 아우라가 저하되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복제 기술은 복제 대상이 되는 예술품을 대량으로 출현시키고 수용자는 그때그때 자신 상황에서 복제품과 대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여기서 예술작품은 고유한 예술작품이죠. 그 힘을 잃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누구냐면 베냐민 이게 되겠죠. 베냐민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 보시면 현대사회의 예술은 자본의 독점으로 문화와 예술의 범주에서 고찰될 수 없다. 자본의 독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문화산업은 문화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마비시켜서 적극적인 사회를 불가능하게 한들기 때문에 문화산업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개개인 문화산업은 거대한 시장 메커니즘의 산물이고 문화산업은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고 한다.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문화산업을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은 아까 나왔던 아도르노가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예술작품의 복제가 늘어남에 따라 원본이 지닌 아우라는 약해져야 되겠죠. 2번, 가본 복제된 예술작품의 현존성을 감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복제된 예술작품이 작품의 현존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작품의 현존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죠? 저하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3번,
을 문화산업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개성이 반영된 틀렸죠. 다양한 문화가 생산되는 게 아니라 자본가가 자신의 규격에 맞게 생산품을 생산하고는 어떤 종속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모두 그 마르크스 계열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 주세요. 4번. 문화산업이 대중의 자본을 통제받는 문화의 수동적 객체로 만들었다. 그렇죠. 이게 문제다라고 아도르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5번. 현대사회 문화산업을 통해서 대중의 비판의식이 고양된다. 일단 요 얘기는 의리하시는 얘기인데 고양이 아니라 떨어지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벤자민의 경우에는 대중예술이 이제 아우라가 없이 많이 복제가 되니까 비판의식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을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은 예술 외에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외적인 유사함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고 예술이 과학, 사회, 도덕으로 성격을 지니게 되면 이는 예술의 태보이고 거짓말 즉 사실이 아는 아름다움에 관해서 말하는 것도 예술은 고유한 목표이며 예술가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술이 다른 것과 관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신미주의 의 입장이죠. 이거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와일드에 대한. 을 보시면 예술은 인간의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예술가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공동체 속에서 지향해야 될 도덕적 이상. 공동체 강조하네요. 올바른 성품 등을 표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시사해야 된다. 이것이 예술가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덕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상가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1번 기업 보실게요.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고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이 되어야 한다. 신미주의 맞죠? 니은 예술가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된다. 맞습니다. 을 예술이 사회의 도덕 성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제공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예술가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의 가치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렇죠. 도덕주의. 공통적으로 예술이 미적 가치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를 강조하면 요거는 신미주의에만 해당 거고요. 을은 해당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안개를 보는 것은 안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인들과 화가들이 사람들에게 안개에 대한 신비스러운 사랑스러움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수백 년간 안개가 있었지만 아무도 안개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다. 이분은 지금 계속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네요. 예술이 안개의 아름다움을 고안해내고서야 안개는 존재하기 시작했고 예술 작품은 무질서고 혼란스러운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그래서 예술이 삶과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자연이 예술을 모방하여 예술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미주의죠. 신미주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자체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도 와일드예요. 와일드. 자, 그러면 1번 예술은 인간이 살아가야 할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해야 되는 건 신미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도덕주의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무질서한 사회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 이것도 도덕주의적인 입장이네요. 이거 도덕주의. 자, 그 다음에 3번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므로 오직 미적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신미주의 입장이네요. 4번 자연 현상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여 사실 그대로 표현했는데 사실 그대로 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아니네요. 5번 예술이 표현하는 아름다움은 인간이 지향해야 될 도덕적 이상과 일치해야 된다. 이거 도덕주의적인 입장이라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우리가 색깔을 보고 무구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도덕 판단에 의해 일으켜진 마음 상태의 의식과 유비하다는 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함유하고 있는 감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각의 자극에서 관심으로 이행은 억지스러운 비약 없이 가능하니까 미적인 것은 선한 것의 상징이다. 요 말 표현을 좀 기억해 주세요. 미적인 것은 선한 것의 상징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적인 것이 내야 다른 사람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도덕주의 맥락이에요. 도덕주의이면서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칸트입니다. 칸트. 미적인 것은 선의 상징이다. 그래서 선의 형식과 아름다움의 형식이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송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과 뜻이 넓어지고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하는 예를 지킬 수가 있게 된다. 역시 음악이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보는 도덕주의의 맥락이네요. 음악이 바르고 반듯하고 화평하면 백성들이 화합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잔인하면 백성들이 질서가 있으므로 음악이 바르게 연주해야 될 때 예의가 닦아지고 행실이 이루어지며 풍습이 바로잡아지고 순화되어 온천하가 편안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도덕주의이면서 유교다 이렇게만 찾아주셔도 괜찮은데요. 이런 식의 표현, 백성을 바로 잡는다 이런 식의 표현은 백성이 안 바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순자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들의 사상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거라기보다는 제시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덕주의 입장을 좀 알고 있으시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기억. 예술작품에 표현된 아름다움과 인간의 도덕성이 서로 연결하여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술은 미적 가치만 반영하므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해석되어는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둘 다 안 되는 거죠. 도덕주의 입장이니까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예술작품의 감상은 미적 활동이므로 인간의 도덕적 관심을 환기시키지 못하느냐라고 본다면 역시 둘 다 아니죠. 환기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리을. 예술은 인간의 성품을 순화하여 안정된 사회 질서를 형성하냐? 그렇죠. 형성합니다. 여기에 칸트도 동의는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술 관련된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은 어떤 사상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크게는 예술에 관련돼서는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를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 이제 문화 산업과 관련돼서 아도르노나 베냐민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